몇 명이 53등이야? 190명. 거기 뭐 따로 질문 없으면 스텝 2 518번부터 좀 볼 테니까 봐봐. 1대1 뭐라고 돼 있냐면 1대1 대응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그지? 1대1 대응은 나중에도 나올 때 보면 1대1 대응 이렇게 되는 애들은 1대1 함수보다 얘가 좀 까다롭다 그랬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앞에 있는 x값하고 x1,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고?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x2, x1 달라야 되고, 그지? 이건 1대1 함수도 똑같은 조건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치역과 뭐가 같아야 된다?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 되고, 나중에 역함수 할 때, 역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 되는 애들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꼭 체크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1대1 대응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써요. 기울기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기울기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꺾이는 데가 없다는 뜻이야. 꺾인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 다른 x값이 같은 뭐야? y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지? 뭐 1대1 함수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지.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y는 공역을 얘기할 거야 일반적으로. y는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지? 그때 fx가 몇 차 함수야? 만재 fx가 몇 차 함수야? 야, 몇 차지? 2차 함수지. 그지? 2차 함수는 이 새끼 518번이야. 어딜 보는 거야? 518번이라고 써줘야 돼? 만재야 518번.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반적인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왜? 얘 대표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1대1 대응이 안 돼. 그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정 조건을 주면 돼.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반쪽만 그린다거나. 그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주는 거야. 그지? 제한된 범위를. 우리가 원을 배우잖아. 뭐 딴 얘기지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원이 함수냐 아니냐? 원이 함수야? 어? 언제부터 원이 함수야 이 새끼야? 원이 왜 함수야? 함수처럼 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 이씨. Y축이랑 평행하게 그렸을 때 점 두 개가 만나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 그랬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지? 나중에 미적분 원, 확통까지가 니네가 공통범위지, 수능. 미적분 2를 가면 이과 애들, 그지? 미적분 2가 가게 되면 매개 변수 뭐 이런 거 하면서 할 건데, 음함수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부르는 건 양함수를 얘기해. 양함수, 음함수처럼. 음수, 양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음함수가 뭐냐면 특정 조건을 주어지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데 반쪽만 그려. 이렇게. 원인데 구간을 주면 반쪽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 뭐 이런 애들이 있어.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되겠지만 2차 함수 같은 데 안 되잖아? 그럼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축에 대해서 자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보다 큰 쪽으로 가면 그럼 얘 뭐 해야 돼?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꼭지점 찾는 거니까 표준형 만들어야 되지? x-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축이 얼마야? x는 2라는 축을 갖는 거지?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정의역이라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얘는 증가하면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잖아. 그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저런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뭐가 가능하다? 1대1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일단 1대1 대응이 가능하대. 그지? 그래서 조건은 A는 얼마보다? A라는 애가 2보다 뭐 하면 돼? 2보다 크면 되지. 이쪽인데 2인데 이것보다 올라가. 여기 써도 되잖아, A가.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상관없어. A가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지?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A-B의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이제 최대값이 나오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된다고? 최대값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2차 함수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2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2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만약에 2차 함수 형태가 안 만들어져.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2차 식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는 y는 뭐 fx 이래갖고 최대 최소값 찾는 거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 얼마 이러면 얘는 항상 0보다 0, 제일 작을 때 0, 제일 작을 때 0이니까 4값이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2학기가 됐으니까 뭐가 있어? 산수기하 평균.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최대값 구하러 그러면 거의 7, 80% 이 새끼 나와. 2차 함수. 알았지? 그 다음에 얘가 한 10% 정도 나올까? 거의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얘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돼. 왜? 일반적으로 니네가 최대 최소값 구하는데 얘 갖고 구한다는 생각 잘 못하거든.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을 땐 쟤를 선택해서 구하기 좀 힘들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런 거 많이 할 거고 지금보다.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지? A에서 B를 뺀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A가 뭔데? 뭔데? 그지? A가 뭐야? 정의역 여기가 A잖아. 그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A가 2보다 크거나 그만 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X값이 변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Y값도 변하겠지. 그 변하는 관계를 보는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 함수에다가 지금 나는 A하고 B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이 함수에, 그지? 그럼 얘를 FA라는 함수가 뭐냐면, FA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인데, 이게 뭐야? 공역이지. A가 들어갔을 때 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가 B란 얘기야, 여기가. 이렇게. B. A 값 들어갔을 때 나오는 B 값이 되는 애들. 그지? 여기도 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여기서 A에서 B를 빼주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그거의 최대값을 내가 뭐 대문자 Y라고 써보자. 그지? 내가 저건 편의상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A 값이 변하는데 Y 값도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Y는 A-A제곱 플러스 4A-3이니까 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3 그래서 대문자 Y 이렇게 쓰면 이거 최대 최소 2차 함수 형태로 구하는 거지, 그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얘 딱 보니까 Y는 마이너스 앞으로 끌어내면 X제곱 5A 반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계산하면 4분의 25 그지?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예,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A 값이 언제? 2분의 5일 때 그지? 2분의 5일 때 4분의 13이라는 최대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최대값 맞지, 그지? 앞에가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건데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A가 얼마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2분의 2.5 정도 되잖아, 그지? 어차피 얘가 최대값 나오네. 4분의 13이 뭐야? 최대값이다, 그지? 4분의 13이 최대값인데 뭐라고 했냐? PQ냐? 응, PQ잖아, 그지? P분의 Q니까 P 더하기 Q 값을 구해라. 그래서 1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한 문제 푸는데 최소 두세 가지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거야, 그지?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배운 건 니네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이거 배운 거 끝이야. 그럼 개념 다 배운 거야. 근데 이 문제 푸는데 2차 함수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알았지? 이 문제는 사실
2차 함수 문제에 들어가는 게 더 맞아, 범위로. 그냥 저기 1대1, 대응이라는 거, 기본적인 식 세울 때 써먹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519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x의 정의역,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fx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대?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지? x값이 들어가면 그대로 x값이 나와야 돼. 내가 x에다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어떤 식이 나오든지 항등함수 되라 그러면 얘처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가 되면 돼? x가 되면 돼. 들어가고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저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저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항등함수가 되도록은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x가 개수 구하려면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얼마? 0. 3차 방정식 풀란 얘기네. x 묶어내면 되지, 그지? 인수분해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얼마? 0. 인수분해 바로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얼마야? 0.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또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네, 그지? 그렇게 세 개가 원소가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2, 0, 1 요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얘 뭐 구하면 돼? 부분집합 구하면 되는 거야. 누구 빼고? 공집합 빼고. 알았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가 0인 거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다른 거야. 알았지? 착각하면 안 돼. 예. 그럼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빼라 그랬으니까 몇 개? 7개가 나온다. 공집합을 제외한 7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고 520번은 집합 x가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할 거야. 이렇게 x 이렇게인데 잘 봐.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가 각각 y는 f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래?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무슨 말이라고? 하나씩 가서 달라붙는다. 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y는 gx는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면 여기 들어간 놈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1 들어갔으면 1 나오고 2 들어갔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나오고. 근데 마지막으로 y는 뭐냐? hx냐? 그지? hx는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써있냐면 상수함수야. 쟤는 어떤 놈이 튀어나오는지만 보면 돼. 얘나 어디 한 군데만 쏠려갈 거거든. 그래서 봤더니 그때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f의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g의 1 플러스 h의 0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해, 그지? 뭐 식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줬잖아. 대신에 그러면 뭐야?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야. 가조건이 뭐냐면 f의 0값하고 g의 마이너스 1값하고 h의 1값이 같은 건데 항등함수는 들어간 새끼 그대로 나온다며. 그지? 내가 f의 0값을 뭘 가질지도 모르고 h1도 내가 무슨 값을 가질지 모르지만 항등함수는 확실히 알아. 왜? 들어간 새끼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가질 거야. 항등함수는. 그럼 얘네들이 다 같다는 얘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지? 첫 번째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f0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h의 1도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h의 0 플러스 g의 1이 얼마가 된대? f1이 된대. h가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그랬지. 상수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1이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3개만 들어가는 거니까 1일 때도 마이너스 1, 0일 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지? 상수함수니까 h가, 그지? 얘는 그러니까 얘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항등함수잖아. 1 들어갔으니까 1 그대로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럼 f가 얼마야? f1이 얼마야?
0이잖아. 근데 f가 무슨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래. 0일 때 어디로 가? 0일 때 마이너스 1로 가. 1일 때 어디로 가? 1일 때 0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fx는. 그지? 1대1 대응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간다? 1로 가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구하라 그런 거니까 얘 얼마? 1. 그 다음에 g1은 무슨 함수라고? 쟤는 항등 함수니까 그냥 무조건 1 들어가야 되고 얘는 0이 들어가든 얘는 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1 들어가든 무조건 얼마 간다고?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쟤는 상수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지?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야.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정의역이 저렇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521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문제야, 사실은. 얘는 함수 문제라기보단 경우의 수의 문제에 가깝고, 경우의 수는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고, 경우의 수는 뭐 한다 그랬냐면, 최대한 많은 경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지? 그리고 수학에서 특히 이런 함수 문제 나올 때 보면, 얘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5. y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 그때 x1하고 x2를 비교했을 때는 x2가 더 크면, 그지? 저렇게 더 클 때 이면 fx1하고 fx2도 이게 더 클 거래. 그럼 저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애들이 야, 얘가 1이고 내가 얘가 1이야.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이렇게 됐잖아, 선택이. 그지? 그러면 1은 얘가 만약에 어떤 애를 선택하는 것보다 무조건 작은 선택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뽑으란 얘기거든. 알았지? 그럼 이런 생각하면 내가 선생님 x1이 8을 선택하면요? 안 돼, 이 새끼야. 조건 만족 못 하는 거라고, 이게. 알았지? 1이 8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이게 8을 선택하면 얘는 어딜 갈 건데? 어디 집에 가냐?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내가 늘 말하는데, 야, 자, 우리 만재를 오늘 내가, 만재야? 죽어보자. 알았지? 내가 만재를 죽인 경우의 수를 해봐. 그지? 우리 만재를 내가 칼로 죽이자. 칼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이 새끼 칼로 잘 안 죽을 것 같아. 도끼 갖고 죽일게. 알았지? 한 4가지가 있어. 이 새끼 웬만하면 도끼 갖고 안 죽을 것 같지? 그지? 총 종류가 있는데 한 5가지가 있어. 그럼 만재를 죽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만재? 12가지. 그치, 12가지지. 더 해야 되지. 왜 더 하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내가 만재가 칼로 죽였는데 다시 살려내갖고 도끼를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선택사항이. 그리고 이런 얘기 하냐면, 그러면 이런 경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수학은. 빵! 했는데, 선생님, 총을 영화에서 보니까 약간 옆구리 탁 스쳐갖고 맞아갖고 안 뒤지던데요? 아니야, 그냥 총소리 나면 죽는 거 알았지? 선생님, 탁, 제가 만재를 이렇게 딱 했더니 제가 피하잖아요, 미지라면서, 그지? 아니야, 그냥 칼로 죽었어, 그럼 죽은 거야. 수학에서 멘트가 그렇게 써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알았지? 칼로 죽여, 그러면 그 나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경우의 수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애들 상상력이 풍부해갖고, 이제 동전 던지면, 선생님, 동전 쓰면 어떡해요? 죽여버린다, 너? 동전 왜 쓰는데, 그때?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이지라고 옆에 앉아서 막 세우고 앉았잖아.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에 확률 시간에 가고 확률 통계 배울 때 또 나오잖아? 그럼 딱 그런다?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에서 우연히 반복되게 일어나는 경우를 경우의 수로 보거든. 근데 동전이 쓰는 건 우연히 반복대로 계속 못 일어나. 그치? 내가 예를 들어 1000번을 던져 3000번을 던지면 그 중에 몇 %는 서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게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지. 선생님, 우연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알았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경우의 수는, 수학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과학이랑은 또 틀려. 알았지?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거 해봐. 과학 시간에 하는 거랑 수학 시간에 하는 거랑 틀려요. 너 설탕물 타갖고 휘저어갖고 한 5분 있다가 네가 처음에 먹을래? 누나 줄래? 제가 다 먹을래. 아이씨. 이래서 대화가 안 돼, 남자 새끼들. 그지? 반씩만 먹어야 돼.
네가 나중에 먹을 거야? 처음에 먹을 거야? 설탕물. 처음에? 왜? 누나가 있다는 거. 예상을 벗어나는 누나가 있던 걸 먹기 싫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지? 누나가 있던 건 내가 못 먹겠다. 다른 쪽으로 먹으면 되잖아, 이씨. 섞이잖아.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누나가 먹다 뱉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는데, 뭐 먹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지? 하여튼 설탕물이 아래 가잖아. 그러니까 아래가 좀 더 낫잖아, 그지? 더 달짝지근하고. 근데 수학에선 그런 거 없어, 그지? 수학은 뭐 하냐면, 저런 거 할 때 무조건 완벽하게 다 녹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실제 과학 시간은 그렇진 않잖아. 저걸 뜨거운 물에 녹이느냐, 아니면 물 말고 더 잘 녹는 거 뭐에다 녹이느냐,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거든? 근데 수학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수학은 여기서 내가 100g을 딱 건져내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설탕이 들었으면 설탕도 그 안에 몇 퍼센트가 그대로 같이 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야 계산이 되잖아. 그래야 경우의 수도 똑같지, 뭐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렇게 정해놓고 계산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계산이 되냐? 안 되지?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정해주면 얘가 1이, 얘가 3 선택해. 이 새끼 1은 얘보다 작은 것밖에 선택을 못해. 그럼 만약에 3이 6을 선택했어? 그럼 넌 밑에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찾아야 돼.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그럼 여기서 2개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F4는 무조건 6을 선택한대. 4는 어디로 가? 4가 6을 무조건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서 해야 돼.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여기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얘네 순서대로 될 거니까 뭐 1 선택과 2가 선택했으면 그중에 얘가 이거 선택하면 얘가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2개? 5개 중에 몇 개 뽑는다? 5개 중에 2개 뽑으면 돼. 그지? 5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요 3개가 있잖아. 요 3개가 요 5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예. 얘네들이 선택할 거니까. 이 중에 3개를 선택할 건데, 얘가 이거 선택하면 얘는 이거 선택하고 얘는 뭐 이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개만 선택하면, 무작위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뭐야? 이 순서대로 그냥 세워주는 거야. 알았지?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야. 5C3은 뭐랑 같다? 5C2랑 같은 거니까 얼마? 10개. 그럼 얘는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그지? 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5C, 아니지? 2C1. 2C1. 그럼 얘 얼마? 2.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쪽 선택한다고 이쪽 선택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고,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시험은 어렵게 나올 거야. 알았지?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포기하려고 하는 데가 여긴 것 같아. 그치?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치? 함수랑 같이 나오면 집합, 함수, 경우의 수 이런 게 같이 나오면 되게 복잡해져. 어쨌든. 그 다음에 실력업을 봅시다. 여기 실력업인데 실력업이라는 거 나와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 알았지? X라는 집합, 이거 정의역이 A, B, C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 간다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냥. 여기가 A, B, C면 얘도 A, B, C 이렇게. 근데 fx라는 함수는 어떤 놈이냐면 그 앞으로도 이런 거에 잘 적응해야 돼. 함수가 우리는 보통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갖고 fx 그럼 함수 하나만 나타내고 그러는데 아니야. 함수 구간별로 막 여러 개 그려줄 수 있어. 이게 좌표 평면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있으면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면 구간별로 다르게 여기 뭐 1차 함수면 여기 2차 함수고 여기는 뭐 지수 함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았지? 그치?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간별로 달라진대. 그래서 구간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지?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x가 얼마? 1 여기 마이너스 4 얘는 2x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얼마? 3 자 그때 얘네가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이거?
무슨 함수래? 요 fx가 무슨 함수냐면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뭐라고? x값이 들어가면 그대로 x값이 나와야 되지. 그치? x값이 들어가면 x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야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무조건 마이너스 4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들어가서 x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갔기 때문에 함수값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그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x라고 써야 되지? fx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x에 들어간 값이 x가 돼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쟤는 2x 플러스 1은 x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x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얘는 그대로 그냥 3 되면 돼. 그지? fx에 뭐가? 3. 3이 나왔으니까 1보다 큰 것 중에 x에 3이 들어가서 3 나온 걸 거야. 알았지? 3.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 a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3.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뭐야? 3. 아무 상관없지, 그지? a, b, c에 뭐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쟤네들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간단해. 그 다음에 봅시다. 523번인가? 그지? 523번. 함수 x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x에서 x로 함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하고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얘가 뭔지 잘 봐야 돼. fx는 f의 마이너스 x다. 저게 무슨 뜻이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외우라 그럴 때 외워야 돼. 알았지? 무슨 함수야? 그렇게 열심히 먹어 학생. 책이라도 좀 끄네. 늦게 왔으면.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요. 양심. 그래 안 그래? 파마. 파마 그래 안 그래? 이게 뭐 뜻한다고? Y축 대칭. 맞지? Y축 대칭. 다른 말로는 우함수라고 불러. 우함수.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는 내가 그래 지금 우함수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얘랑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게 누구냐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라고? 제 기함수. 그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우함수, 기함수는 특히 나중에 적분할 때 엄청 중요해요. 알았지? 우함수, 기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부호가 밖에서 나오면 이 새끼 기함수고 부호가 그대로 나오면 우함수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이 새끼 대표적인 Y축 대칭이잖아. 그지?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뭐야? 그냥 x제곱 그대로 나오지. 그지? 근데 y는 x의 세제곱 하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우함수, 대표적인 기함수야. 원점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뭐도 물어보냐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곱하면 뭐 되냐? 차수가 뭐 나와? 얘랑 얘랑 곱하면 차수 몇 차야? 6. 죽을래? 뭐? 지수의 합이잖아, 이 새끼야. 5. 이러니까 이러면 지수의 5제곱이지. 2 곱하기 3이야? 우리 만재야. 괜찮아. 그지? 그럼 뭐야? 홀수잖아. 그지? 그럼 쟤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된다. 그 다음 당연히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좀 다시 정리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좀 볼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것만 지금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문제에서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Y축 대칭인 함수래. 그지? Y축 대칭인 함수는
x하고 마이너스 x하고 같은 값을 갖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f-3이라는 애랑 누가 같은 값을 갖게 되냐면 f3이라는 애랑 같은 값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f-1이랑 누가? f1이랑은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거야. 그지? 응. 요거 때문에 요 멘트를 써놓은 거야. 알았지? 요렇게.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함수가 되는 거잖아. x에서 x로의 함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 애랑 함수가 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라고 함수? 얘 선택해도 되고 얘 선택해도 되고 얘 선택해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지.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야. 마이너스 1도 몇 가지야? 5가지지. 내가 이거 그냥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복수면이라고 그랬어. 얘가 선택한 거 얘가 선택해도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5가지야. 0도 그럼 뭐야? 5가지지.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지. 왜? 마이너스 3이 선택한 5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요 3이라는 새끼 있잖아. 얘는 얘랑 무조건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선택하는 거 5가지 중에 뭐 하나 선택하면 얘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얘 경우의 수 뭐야? 한 가지야. 알았지? 5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 얘가 5가지 선택하니까 얘도 5가지 아니지. 얘가 3을 선택했으면 넌 무조건 결정권 없이 3을 가져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했으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거니까 쟤는 결정권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한 가지야. 제가 선택한 거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1도 그럼 똑같지? 3도 똑같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네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야지. 그지? 그러면 5의 세제곱이면 얼마냐? 125냐? 125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알았지? 무함수, 기함수도 꼭 머릿속에 넣고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뭐 이런 부분들도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 자 거기 합성함수를 볼 건데 합성함수 잘 봐야